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해드리는 제이딘대 의원입니다. 이제 2025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이죠. 이제 스마트 공방의 새 이름인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이 곧 접수가 될 텐데요. 오늘 내용은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이제 신청을 통해서 내년 바로 1월서부터 공고가 뜨고 2월에 접수를 시작할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준비해 두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2024년도 기준이고요. 내용은 크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어떤 거고 또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고요. 관심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저희가 남겨드리는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주요 내용들만 좀 남겨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관련 영상도 저희가 같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작성하시면 그걸 토대로 2025년도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의 초안을 저희가 잡아드릴 거고요. 그 잡아드린 초안은 제공하신 메일 주소로 저희가 보내드려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 2025년도 무엇이고 예산은 대략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영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정부 지원 과제죠.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해드리는 제이딘대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20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4년 작년 기준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대상으로 합니다. 10인 미만 하니까 내가 될까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인 미만이라 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10인이 약간 넘더라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제조업체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목적은 수작업 위주의 작업 공정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스마트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설비를 당연히 도입을 하셨으니까 그 도입된 설비에서 데이터 값과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 기준 총 1,800개의 제조업체, 소규모 제조업체를 지원했고요. 올해 2025년도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간은 2024년도 기준 2024년 12월까지 협약한 날로부터 종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총 기간은 최종 합격되는 시기가 한 5월쯤 되는데요. 5월달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그러면 이제 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여기 적혀 있죠. 10위 미만의 소상공인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C10에서 C34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작년 기준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3주간 딱 3주간만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안에 사업 계획서 및 서류가 다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2025년도 준비를 하기 위해 미리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개요만 알고 계시면 되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설비를 도입할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의 스마트화를 맛볼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필요한 설비가 있으니까 이번 사업을 신청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내가 예산을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의 예산은 24년도 기준 국고보조금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2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고요. 자부담은 1,800, 도합 6천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요. 자부담까지 해서서 총 6천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100만 원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정부 지원금 4,200만 원을 내 필요한 설비를 다 쓸 수 있냐라고 보시는데요. 여기 분명히 적혀 있죠. 하드웨어, 그러니까 설비 및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지원금은 말씀드린 대로 4,200만 원입니다. 이건 24년도 기준이고요. 24년도에는 정부 지원이 4,200만 원,
자부담은 1,800인데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현물 처리가 되고요. 50%는 실적으로 대표님들이 준비하셨던 금액은 24년도 기준 900만 원. 그래서 도합 5,1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합격 이후에 정부 지원에서 받은 예산이 한 5,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설비를 도입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사업을 완수했다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고 부가세 또한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입니다. 올해는 어떤 예산이 있을까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25년도에 대한 예산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비가 6천만 원일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 4,2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으로 진행될 것이고 예산이 약간 줄어서 총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만약에 삭감이 조금 될 경우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가 만약에 확정 공고가 되어진다라면 정부 지원 금액은 3,500만 원, 자부담은 이제 5천에 30%니까 1,500이고 1,500에 또 50%니까 실비용 750만 원만 부담하셔서 총 사업비는 4,25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의 확실한 확정 날짜는 1월쯤에 공고가 나올 것이고요. 그때 가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환인 정부 지원금 4,200만 원 하고 자부담 내가 900을 준비해서 5,100만 원에 2024년도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예산이 줄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3,500만 원, 내가 750만 원 부담이 줄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4,2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1환과 2환일 경우에 사실상 내가 살 수 있는 설비의 비용은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이상적인 건데요. 스마트화, 아까 설비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비를 스마트화해서 연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계 관련된 프로그램비, 그 다음에 연계 비용까지 해서 예산을 한 1,600만 원 공급사에게 제공해야 되는 비용이고 그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말하자면 5,100만 원에서 1,600을 빼면 3,500만 원 정도가 자부담 포함입니다. 설비를 살 수 있는 금액이고 1환일 경우에 만약 2환으로 사업비가 4,250으로 줄 경우에는 거기서 1,600만 원을 제외한 2,650만 원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설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1환 금액이 좀 떨어져도 아니면 금액이 작년과 동일해도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균일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이 필요한 설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이 설비 비용에 대한 1환일 경우에 그러니까 24년도 기준과 동일할 경우에는 한 3,500만 원 정도를 내가 설비를 살 수 있고 올해 혹시 25년도에 조금 더 떨어져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줄어서 사업비가 줄 경우에는 내가 2,650만 원 정도의 설비를 살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당연히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도입 설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상 도입되는 설비에 대한 필요 설비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영상 하단에 설문지를 희망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하실 수 있고 거기에 설비 명칭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생산 설비라든가 품질 관리 설비라든가 검수 장비 설비라든가 심지어 컴프레셔까지 다 필요한 설비를 대부분 다 가능하다. 심지어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예시로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데이터 값을 산출할 수 있는 자동 설비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하죠. 신청 방법은 영상을 보시고 내가 뭐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이 공급사를 통해서 2025년도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을 신청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영상 하단에 저희가 넣어드린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과 작성 요령은 저희가 또 영상을 같이 드리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영상대로 정확하고 자세하게만 적어주시면 사업에 필요한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초안을 저희가 잘 작성해 드리고요. 그 작성된 초안이 또 매일 담당자에게 보내셔서 점검케 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준비하셨다가 공고되는 2월 달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빨라진다. 그럼 그 기간에 맞춰서 접수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서류들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데요. 사업계획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안에는 회사의 전경
또는 이제 생산하는 제품의 이미지, 그 다음에 생산 공정별 이미지 사진, 그 다음에 공정 도면, 그리고 혹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뭐 여성기업 확인서라든가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고 또 도장도 필요하시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날인할 도장,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저희가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을 드리니까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메일로 전송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 해당하는 또 사진들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끔 아주 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이제 공고가 떨어졌고 신청할 때 필요한 사이트인데요. 소상공인 24라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이트 주소는 저희가 하단에 남겨드릴 겁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24 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주소 www.sbiz24.kr로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하실 때 실수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 꼭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대표자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보통 가입할 때 아이디는 대표자 분의 메일의 앞부분을 해당해서 쓰시면 좋고요. 비밀번호 또한 또 쉬운 걸로 계속 로그인을 하셔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신청 서류고요. 이런 것들은 더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소상공24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합격은 언제 되고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24년도 기준 2월 27일까지 접수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서류 통과가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현장 평가를 통해서 서류 점수 30점, 현장 평가 70점. 이건 당연히 서류 통과가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에 필히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머지는 다 스크램핑으로 불러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제출 안 하셔도 되고, 풍수의 보험 가입자라면 그거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여성기업인 경우엔 여성기업 확인서 정도는 별도로 준비하셔서 저희가 제공하는 파일에다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에는 말하자면 올해랑 동일하게 표현을 했을 때 올해 25년도에는 1월에 이제 공고가 날 거고요. 정확한 공고가, 금액도 정확하게 나오겠죠. 2월 달에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 안으로 서류를 통과한 기업들을 분류해 낼 것이고요. 그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현장 평가를 나옵니다. 평가를 통해서 최종 합격이 되면 5월쯤에 협약을 하게 되고요. 5월 동안 5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중간 평가, 그다음에 현장에 나서 뭐 설비 설치, 다양한 과정들이 이제 프로세서에 따라 또 공급사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5년 12월부로 사업이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돼 있죠? 5월에 협약, 6월에 이제 정부지원금 예산 확정된 금액의 80%를 지급받고, 8월에 9월에 이제 중간 점검 받고, 9월에 나머지 20% 받고, 10월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입된 설비 다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받고, 12월에 서류 보완한 다음에 제출하면 2025년도 스마트 제조지원 강화 사업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도 기준 경쟁률은 5대1 정도 됐습니다.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책임지게 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일인데요. 이제 해당 공급사를 저희가 도와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원하는 설비, 그리고 원하는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합격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 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정부 지원 예산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사업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JD&D의 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